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물질 회계를 이용해서 한국의 해양 쓰레기의 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 세계 해양 쓰레기의 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제가 2015년에 쓴 논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양 쓰레기의 양을 추정할 필요성은 매우 컸습니다.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숫자로 파악해야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구를 하기 전까지는 전 세계 바다의 해양 쓰레기 양을 추정한 연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에 관한 고민을 하면서부터 이 연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 연구를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제가 가졌던 아이디어는 두 가지였습니다. 1. 전 세계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의 양은 플라스틱이 발명된 이후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의 합계이다. 2.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에 플라스틱 소비량 중 쓰레기가 되어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비율을 곱한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로 조사를 계속하던 중 아주 중요한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플라스틱 생산자 협회에서 매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통계를 발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은 주로 원유에서 생산되는데 원유 생산량의 약 4%가 플라스틱 생산에 사용된다는 보고서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제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아주 중요한 자료가 또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계산식에 있는 것으로서 플라스틱 소비량 중 쓰레기가 되어 바다로 유입되는 양의 비율이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 육상 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상 쓰레기 중 바다로 유입되는 양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2014년에 한국의 해양 쓰레기 양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1년간 한국 전체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 양을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정보가 전 세계 해양 쓰레기의 양을 추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소비량 중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양의 비율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 소비량 중 해양으로 유입되는 양의 비율이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통계를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기존에 한국의 해양 쓰레기 양을 추정한 저희 연구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의 양에 플라스틱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1년 동안 소비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517만 6,358톤이고 한국에서 1년 동안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72,956톤이므로 1.4%라는 비율이 산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맨 왼쪽 플라스틱의 원료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쓰레기가 된 후 바다까지 흘러드는 양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소비되는 플라스틱 중 바다로 흘러들어 쓰레기가 되는 양의 비율이 1.4%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물질 흐름 분석 또는 물질 흐름 회계라고 합니다. 이제 이 그림에서 구한 저 1.4%라는 비율을
전 세계에 적용하면 전 세계적으로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의 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럽 플라스틱 생산자 협회에서는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을 1950년부터 매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에 앞서 구한 해양 유입 비율 1.4%를 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50년부터 2013년까지 64년 동안 해양으로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8,621만 9천 톤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도 연간 단위로 추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바다로 유입된 해양 쓰레기의 양은 418만 6천 톤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 파란색 그래프는 매년 1년 동안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입니다. 1950년부터 점점 증가하다가 2013년엔 420만 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년 바다로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쌓인 양, 즉 현존량은 위쪽의 빨간색 그래프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말 현재 바다에 쌓여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8,600만 톤입니다. 저의 연구 결과를 다른 연구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발표하기 직전에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의 연간 해양 유입량이 480만 톤에서 1270만 톤이라고 추정한 논문이 사이언스라는 학술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이 어느 도시에서 플라스틱의 육상 처리량과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출되는 양의 비율을 구한 다음 이것을 전 세계에 적용하여 추정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추정된 비율을 전 세계에 적용했고 이 논문에선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추정된 비율을 전 세계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두 연구는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저희 연구는 연간 유입량 외에 바닷속에 있는 현존량을 추정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닷속의 해양 쓰레기 양을 추정한 논문은 이후에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플라스틱 관리를 열심히 하는 나라는 그동안 굉장한 정책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경제 사정이 어려운 나라일수록 쓰레기 관리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플라스틱 소비량 중 한국처럼 1.4%만 바다로 내보낸다고 가정한 것도 정말 최소의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나라일수록 이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처럼 석유 생산량의 약 4%를 플라스틱으로 생산하여 소비하고 그중 1.4%를 바다로 버린다면 향후 바닷속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석유의 매장량은 이미 정해져 있고 결국 인간은 그 매장량을 모두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매장량의 4%를 플라스틱으로 생산하여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바닷속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은 현재의 2배인 약 2억 톤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13년경까지 인류가 석유의 최초 매장량의 약 50%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 투기량을 줄이게 될지 아니면 전혀 줄이지 못하고 저렇게 2억 톤이 될 때까지 버리게 될지 생각해 봅시다. 이번 시간은 물질 회계를 이용해서 전 세계 해양 쓰레기의 양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의 진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